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어제 제가 실시간 하면서 오늘 운세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날짜가 벌써 11월 다 됐더라고. 저는 한 10 며칠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주면 이제 또 11월 달이잖아. 물론 저희는 절기를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11월 달 되면. 그래서 오늘 빨리 해놓고 11월 달 되면 일주별로 해서 이제 조금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민년 운세에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볼게요. 자, 기해월이잖아요. 기해월 갑목, 갑을 병정할 거거든요. 갑목, 기해월 갑목. 갑목한테는 목토니까 정제고, 그죠? 이게 편인입니다. 편인. 자, 정제 편인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 기해라는 특징을 보면, 기해는 아무래도 기토는 습토죠. 습기를 머금고 있고, 또 축축한 땅인데 이 해수를 안고 들어온 기토니까 아무래도 음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부터 해서 무토까지는 양으로 보는 거고, 기토부터 해서 개수까지는 음으로, 이제 음의 시작을 보는 거거든요, 기토를. 그러니까 음기가 좀 강한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딱 볼 때 제일 먼저 보이기 좋은 게 뭐냐면, 이 해수는 갑목의 장생지잖아요. 생지잖아요, 생지. 그러니까 생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는 내가 장생을 받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게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겠죠. 근거가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생지 위에 정제, 그러니까 생지 위에 앉은 정제입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정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고, 재성이 편제와는 다르게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럴 때 기토, 그러니까 정제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정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돈, 작은 돈의 개념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했다면, 이번 달에 어떤 빚을 볼 수 있다.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일단, 자, 갑목은 뭘 합니까? 목생화를 하니까, 화를 생하는데 중점을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 화가 없다라고 해도 목생화 화생토로 가면 좋긴 하겠죠. 원국에 화가 있으면 식신생재로 가면 뭐 식상으로 가든지 가면 좋은데, 만약에 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 기토 재성을 취하기는 꽤 괜찮은 달입니다. 기해월이. 그리고 이 갑목을 볼 때는 우선 이렇게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보이죠. 천합이 되잖아요. 천간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간의 합은 끌어당김, 아니면 추구한다, 집착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갑목이 기토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당겨오고 싶어 하는 말이 생긴다고. 기토는 정제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의 목적지라고요.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는 창업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그 시작이 될 때 보이는 거고, 연애를 하실 분들은 당연히 이성의 합이기 때문에 연애 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꽤나 괜찮은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천합이 나왔으니까 이 천간의 합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동요된다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동요되냐면 이 합하고 있는 오행 때문에 동요가 되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 오행 때문에. 그럼 갑목한테는 기토잖아요. 기토는 정제잖아. 그럼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동요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보게 되고, 또 새로운 여자를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과의 만남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동요된다는, 합이라는 건 동요된다는 건데, 그 오행이 어떤 오행이 들어오는 따라서 생각하는 거죠. 갑목 입장에서는 돈 생각만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해월에. 뭔가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요때쯤에 뭔가 성과를 이뤄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라든지. 근데 이게 정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떤 이제 이 재성이라는 것은 마감, 마무리, 결실, 결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과물을. 그러면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럴 때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재성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집착은 금물이다. 집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을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을목. 자, 을목 입장에서는 편재정인이 들어왔죠. 편재정인이 들어왔는데, 자, 사주가 우리가 어떤 운이 들어올 때 가장 변화, 변동이 심하냐, 그러니까 내 움직임이 많이 동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편재하고 편관이 들어올 때가 내가 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신축년이기 때문에 편관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을해월에, 기해월에 그 신축년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 편재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심적으로 많이 동한다. 그러니까 많은 부담도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변화, 결과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을목 입장에서는 신축년에 기해월, 편재, 편관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좀 부담을 안고 심적인 변화가 좀 많은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해월의 을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겨울의 꽃이고 화초잖아요. 그러면 매화나 동백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월의 을목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매화, 동백꽃이 중요한 건 온기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온기가 있냐 없냐를. 원국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해수는 양의 수입니다. 양의 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겨울에 한기를 품고 있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축년에 되면 물 기운이 강해진다고요. 한기가 굉장히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수목 운결로 갈 수 있다. 을목 입장에서. 부목이 될 수도 있고 수목 운결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나 하면 건강 문제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건강을 주의 있게 좀 살피셔야 되고, 이 신금의 편관이, 신금편관, 기토편재가 재생살의 역할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생살로 역할을 한다면은 정신적인 문제, 직장에서 동료들, 친구들, 아니면 형제 자매와들 구설도 조심해야 되고. 자, 을목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생길 수 있죠. 근데 또 편재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뭐 공돈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 큰 돈이 생겼다 해도 재생관이 돼버리면 이게 돈을 취하고 몸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횡재수가 생겼거나 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거나 하면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써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써야 되죠. 내가 이 많은 재생사를 받을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인성으로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뭐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뭐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취미 활동이나 책을 사본다든지 이 편간의 에너지를 인성으로 빼주든지 식상으로 잡아주든지 견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투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투자를 하는 달이 되면 을목은 좋을 것 같아요. 을목 입장에서는 조금 건강 문제는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병화. 병화는 또 이렇게 들어오면 또 걱정부터 하시죠. 상관 들어왔으니까. 응? 편관, 상관, 편관. 아이고, 다 들어왔네. 그죠? 일단은 뭐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긴장을 하긴 해요.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상관, 경관으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그걸 따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도 왜 그렇게 보지 않는 거냐면 이 병화일간은 신축년에 병신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합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천합의 작용이 있을 때는 천간에 합이 있을 때는 내가 뭐 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합은 갖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일간의 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끌림이고 욕심이고 이렇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을 보려고 돈을 벌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화 입장에서는 꽤나 많은 노력에서 살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고 어쨌든 내 선택 이제 천간이 합이 재생과 합이 됐으니까 내 선택보다는 어떤 뭐 운명의 방정식대로 흘러가니까 뭐 내가 사주를 순응하면서 살아가셨다면 병화는 꽤 괜찮은 해가 되셨을 것이고 기해월 동안 이 상관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얼에 있는 땅 입장에서는 병화가 굉장히 반갑잖아요. 얼에 있는 축축한 땅이 온기가 되어주잖아, 병화가. 그럼 병화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기해의 운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쓰임이 있는가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필요한 곳에 내 쓰임이 있는 곳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던 일들이 진행이 순탄하게 될 것이고 또 해 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이 간목의 도움을 목청하러 받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꽤나 좋은 달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도 상관입니다. 그래도 상관이라서 상관은 급격하게 서두르거든요. 서두르시면 안 되고 서두르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 추진해 나가는 게 천천히 병화 입장에서는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화. 정화는 식신, 정관, 식신과 정관이잖아요. 자, 우리가 때로는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물상으로 봐야 될 때도 있고 뭐 격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자, 기해를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조금 땅이 축축하죠. 한기가 많고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자, 이렇게 땅이 얼어있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논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병화는 위에서 이렇게 대지를 녹여주잖아요. 그죠? 이 얼어있던 땅을. 근데 정화 같은 입장에서는 이 밑에서 데워주는 거예요. 역할이. 그 정화는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조금씩 언땅을 풀어주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 정화와 기토는 화토 공존으로 인해서 정화 기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 기토나 정화나 이 해수는 태지에 태지, 그죠? 태지 위에 식신을 갖고 왔는 거잖아. 화생토니까요. 태지 위에 식신은 뭐냐면 식신이 태지를 갖고 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 창의력, 순발력 이런 감성 같은 것들이 풍부해지죠. 풍부해지고 자꾸 끊임없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시기도 분명히 좋고요. 그 시작하면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앞서 나갈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로도 당연히 연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기해월이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태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2운성의 태지는 절지 다음에 태지는 끊기고 다시 시작하는 단계예요.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 작고 작은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거창해서 뭔가 시작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시작하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그런 준비 단계에서 태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식신이 생겼잖아요. 힘을 받았죠. 식신이 발달해서 생재가 되면 뭡니까? 내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거잖아요. 식신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식신은. 상관은 급작스럽게 내가 감정에 못 이겨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흥분해서 하는 일이고, 식신은 내가 계획했던 일이고 평소에 좋아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정화일관들은 뭐 식신을 써야 되니까 취미생활,
여행, 평소 내가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기회월에 하는 겁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던 분들이면 기회월에 여행을 가는 거고, 내가 무슨 뭘 시작을 하고 싶었다, 배우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월에 수강을 하고 끊고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화는 기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밥그릇이, 먹고 살 밥그릇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중에 간목도 목생화를 해주고 하니까요. 힘을 받는 시기입니다. 병정화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을병정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이민년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